육식갑자 기획 시리즈 4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68세 말띠 갑오생의 금년 운세를 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생인 갑오생은 금년에 68세가 됩니다. 천간의 갑목은 갑목위례라고 하여 우례를 상징하고, 지지의 오화는 오후봉우라고 하여 횃불을 상징합니다. 지지의 오화는 천복성을 의미합니다. 오화의 천복성은 오후봉우에 불도를 놓아서 음덕과 양덕으로 부귀해지는 명식입니다. 다만 일찍 발복한 사주는 중년 이후 부를 논할 수 있지만 대체로 재물복이 있는 편입니다. 어려움에 봉착해도 천우신조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고, 천복은 자기 만족감에 대단하고 늦게 발복하는 편이지만 공직으로 업상을 대체하면 이름을 떨치는 명식입니다. 십신법으로는 상관을 낳았고요, 감성계에 불도를 놓았습니다. 12운성으로는 사궁에 들어있고 12신살로는 육해에 들어있습니다. 육해살은 시기는 침잠되어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마치 누수를 막기 위해 문단속을 하듯 자기관리에 철저한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육해살 대운에 놓이면 어떤 조직의 핵심 부서에 배속되어 주요 정책들을 조정하는 인물로 부상하기가 쉽습니다. 이렇듯 원국에 육해살이 있으면 철저히 문단속을 하고 서둘러 결과를 취하려는 속성 때문에 빨리빨리의 전형으로서 성격이 급해지고 다소 경망스러운 특성을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육해살이 중중하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눈치가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연지에 천복성이 들어있으면 음덕으로 무난하게 학업에 종사할 수 있고, 위인이 영리하니 칭찬이 마르지 않습니다. 재물의 분배를 논할 만큼 상속성이 강해 부모와는 일찍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월간에 천복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업은 물론 사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서 풍족한 삶을 영위합니다. 다만 해수의 천수성과 합작하면 일탈하거나 부부 파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일주에 천복성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덕과 제복이 있습니다. 중년에 창업의 기운으로 전직하지만 후원성이 있어 성공하는 명식입니다. 더욱이 사주에 화기가 퇴과하면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호전성 및 다혈질 기질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주에 천복성이 있으면 말년 총운에서 당주는 물론 자식이 현달하여 복된 삶을 구가합니다. 갑오생의 내년 용운과 채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갑목이 축토를 보아서 정제에 양궁을 낳고 있습니다. 신금이 오화를 보고 편관에 사궁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가 편관을 보니 금년에는 길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천간의 기문둔갑을 살펴보겠습니다. 갑목이 신금을 봐서 목권쇠편이라고 합니다. 신금의 칼에 갑목을 자르는 형국을 말합니다. 갑오생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로광의 기세가 강렬한 갑오생은 세상도 넓고 할 일도 많은 유형에 속합니다. 갑목이 우레와 천동을 보아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고 봉우의 자의만큼 간섭을 배제하고 앞장서려는 기운이 강합니다. 청마의 기상으로 이상이 높고 개척정신이 강하여 능수능란하게 재능을 과시하는 편이지만 인정은 많아도 화양지목의 분목이라 참을성이 없고 속내를 즉시 드러냄으로써 비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성은 남명에게는 부인이 되고 재물이 되고 부친이 됩니다. 여명에게는 시어머니와 재산을 의미합니다. 재성은 록좌 사궁에 안명합을 하고 있습니다. 태극귀인을 놓아서 재신이 발달하여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날 정도로 제복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남명은 정제합의 상관생제의 영향으로 본초보다 애인을 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천간에 재성을 투출시키면 작첩의 기운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월지에 수기를 보면 배우자덕을 논할 수 있지만 목화월생이면 배우자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남녀 모두 재물에 집착하는 편이지만 재성이 공망되어 헌물을 켜다가 노도와 공소하기가 십상입니다. 갑오생의 금년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화의 운은 묘목이 되겠습니다. 3월달이 되겠습니다. 망신운은 사화가 되겠습니다. 5월달이 되겠네요. 역마의 운은 신금 8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진과 도화운이 자수가 되겠는데요. 12월달이 되겠네요. 고신운은 남자에게 있는 호래비살인데요. 신구문입니다. 신구문에 2028년입니다. 28년에 부인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예상되므로 과수구는 여명에게 해당되는데요. 2032년 임자년에 남편의 건강에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간합의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목이 세운에서 기토를 보면 중정지합이라고 합니다. 남녀 공이 기토운에 재성운의 발복으로 기운이 예상되는데요. 기토의 운은 8년 후가 되겠습니다. 갑오생의 건강과 질병을 살펴보겠습니다. 혈압, 심장, 기관지, 피부병, 위장, 스트레스 증후군의 질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갑오생은 진사공망을 낳고 있습니다. 진토 편제가 개띠해에 제복이 발현됩니다. 그리고 사화 식신이 돼지띠해에 식상운의 발복이 예상됩니다. 시장간의 구조는 병화 식신이 왕궁에 있고 기토 정제가 녹궁에 있어서 천간을 투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 상관이 녹궁에 들어 있습니다. 갑오생의 신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관살을 갖고 있습니다. 단장관살은 대장, 소장질환에 취약하여 수술수가 따를 수 있으므로 대장이나 소장질환을 챙기셔야 됩니다. 말이 원숭이를 보게 되면 의마심원이라고 합니다. 말잔등이 위에 원숭이가 타고 있는 형국이라 놔서 이 사고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항상 8월 달에 등산을 하거나 계곡에 가실 때는 사고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극귀인을 갖고 있습니다. 태극귀인은 만년 복록을 상징하고요. 입신양명을 의미합니다. 종합적으로 금년의 운은 3월, 5월, 12월은 흉하고 나머지 달은 무난합니다. 갑오생의 천간충과 병적 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목이 경금을 보면 충국이 발현돼서 스트레스, 위장질환의 현상이 올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금운은 앞으로 10년 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오생은 진신을 갖고 있는데요. 이 진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만 전력하고 암기력이 좋으며 방랑자의 기운이 있어서 남한테 예속을 거부하는 그런 성정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염살을 갖고 있네요. 홍염살은 이성이 나를 좋아하는 살이기 때문에 항상 이성살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침살을 갖고 있습니다. 현침살은 화가 나면 아주 성격이 포악해지는 살인데요. 말로 인한 관제 구설이 따를 수 있으니까 말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신경과민 증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오생의 업상을 좀 살펴보죠. 갑오생은
언론계, 쇼핑 호스트, 연애, 광고, 기회, 여행, 운수업 등의 업상을 놓으면 대길에서 당주의 운이 길복하게 됩니다.